저는 사실 어제 이 뉴스를 뒤늦게 보고요. 저 이제 온유양원 방송 준비해서 이 뉴스를 좀 뒤늦게 보고 방송하다가 쌍욕할 뻔했습니다. 진짜 쌍욕, 개쌍욕. 예, 제가 웬만하면 흥분 잘 안 하는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무려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기소를 했습니다. 약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인데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요거 일단 간단하게 장 선배가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은 아닌 과거 옛날 사위인 서모 씨라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딸이죠. 다혜 씨와 결혼을 한 사위가 있어요. 근데 이 사위가 직장이 좀 변변치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직업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스타항공에 취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 이스타항공에서 있으면서 국내에는 또 있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타이로 보냅니다. 네. 그래서 타이 지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최근에 또 이제 그만둔 걸로 돼 있던데. 자, 근데 문제는 이 과정, 그러니까 타이 항공에 이스타 항공에 취업하는 이 과정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일대 취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위의 취업이 이스타 항공의 취업이 뇌물이다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애매한 것은 사위가 취업을 했는데 그게 왜 뇌물이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끼워 맞춘 것이 그 당시 그 이스타 항공의 이제 최대 주주이자 경영권을 갖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가면서 그 대가로 사위를 취업시킨 것이다. 뭐 요렇게 끼워 맞춘 사건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좀 황당한데 중진공 이사장이 된 거는 훨씬 이전이에요.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건 훨씬 이전이고 사위는 그보다 이후에 취업이 됐고 또 당시에 그 현직 대통령의 자녀들을 웬만하면 국내에 두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의 관행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외국으로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건호 씨 같은 경우도 그래서 외국에 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 외국에 보낼 때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야 되고 또 무슨 갖춰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어떤 회사에 취업을 시킨다든가 그 회사가 또 해외로 출장을 보낸다든가 발령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을 전부 다 뇌물이라고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2억 원이라고 나오는데 이 2억 원은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받은 급여를 말하는 거고요. 예. 여기에는 그러니까 국내에 있던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니까 보통 그러면은 회사에서 그 체재비 주죠. 예, 체재비도 주고 주거비 주잖아요. 요거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당시 이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직책이 이사였어요. 네. 근데 이게 2년 동안 받은 돈이고 체재비랑 다 포함한 돈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연봉은 한 7천, 8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인데 7천, 8천. 이게 왜 그러냐? 이스타항공이 국내에는 어느 정도 그 규모를 갖춘 회사지만 타이에 있는 이스타항공은 이제 막 시작하는 거의 뭐 스타트업 같은 그런 데요. 그러니까 이사라고 해도 그 이사 말고 이제 밑에 직원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가서 그냥 맨바닥에 헤딩하는 그런 뭐 그 곳이었다고 합디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뇌물이라고 한 사건이죠. 저도 사실 이 사건 보고 이 액수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한 2년은 좀 안 된 것 같고 한 1년 몇 개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연봉으로 받은 게 1억 한 몇천만 원. 그리고 체재비, 그러니까 주거비. 외국 나가 있으니까 이제 주거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5, 6천에서 한 그게 2억 됩니다. 한 2년 좀 안 되게 일하고.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말씀하신 대로 1억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MBC 나올 때 연봉 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인가 됐을 겁니다, 제가.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합뉴스 같은 경우 차장만 돼도 1억이 넘는다. KBS 같은 경우 오래 근무하신 10년 넘어가면 대충 1억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짱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좀 조금 근무하신 분들은 1억 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KBS는 여전히 그거 그러니까 많이 잘려 나갔죠. 예. 돈 얘기 좀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을 저는 받아본 적이 없고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시간당 몇만 원 받습니다. 2시간 운전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가서 시간당 몇만 원 받고 4시간 동안 계속 강의하고 올라오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그래도 1억이면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면서 아마 방송을 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책에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 그리고 네. 이제 2년 조금 안 된다. 2년 뭐 조금 넘을 수 있다. 근데 그 시기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였다. 그러니까 체류비 모든 게 포함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거 어제 저는 이거 외신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제 외신에서 뭐 르몽드,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로이터, 알자지라, 월스트리트 저널 이렇게 외신에 관심 없는 분들조차도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외신들은 다 귀에 익으실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완전히 다 도배됐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언론도 다 도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특히 외신은 그럼 누가 썼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진짜 외국인이 쓴 건지 외국인 그 기자가 쓴 건지 아니면 한국인 기자가 쓴 건지 한국인 기자 발이었습니다. AP통신의 김영진 기자. 근데 이 김영진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은 검찰 발입니다. 주어가 검사예요. 예, 그렇죠.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 조상훈 기자 한국입니다. 로이터의 조이스리 말이 조이스리지요. 그냥 이 땡땡 기자인 거고요. 박주민 기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김수빈 기자, 뭐 르몽드는 김영진 기자 거, AP통신 김영진 기자 거를 갖다가 쓴 거고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외신까지 한국인 기자가 쓴 걸로 왜 도배를 했을까? 이거는 그리고 또 검찰 발이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주제를 정한 것처럼 검찰이 지금 이번 대선의 주도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외신을 이용했다. 그럼 왜 외신을 이용했을까? 이번에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외신의 힘을 우리가 봤습니다. 한국인 기자가 쓰지 못하는 것조차도 외신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많이 공유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외신을 힘을 받기 때문에 검찰이 외신을 이용해서 지금 무리수보다는 본인들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털었는데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이거밖에 없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이걸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장영진 기자랑 1억이 별거 안 되는 것처럼 왜 얘기한 거냐면 이게 대통령의 뇌물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업이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뇌물을 줬다라는 겁니다. 검찰의 주장은. 근데 그 뇌물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예를 들어서 한 연봉 3억 주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우리가 흔히 뭐 가기 좋아하는 이런 데 뭐 한 3, 4억 연봉 주고 체제비 한 1억 주면서 뭔가 대통령의 친인척을 사이든 뭐 자식이든 취업시켜 줬다. 그러면 저도 기자니까 그럼요.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범죄는 아니더라도 이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통령 비난 가능성은 있네라고 저래도 돼? 라고 하고 충분히 취재하고 기사를 쓸 만한 게 되는데 그 나이대에 연봉 1억도 안 되고 동남아 가서 고생하는 그렇죠. 거예요. 타이에 갔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MBC 기자 보러 너 연봉 한 7, 8천 1억 안 되는 거 주고 체제비 그 정도 주고 가서 동남아 가서 고생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안 가죠. 안 간다고. 네, 그게 그러니까 쫓겨난다고.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얘기를.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희가 무슨 아까 이경대 변호사님 지적 잘해 주셨고요. 저는 아까 언론 얘기 나와서 좀 그런데 그런 보도까지도 봤습니다. 저는 이게 검찰의 수법인데 검찰이 브리핑을 하면서 그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민 갈 때 대통령실 직원,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들한테 그 현지 관련 학교나 이런 걸 문의를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청와대 직원들이 알아봐 줬나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기소 안 했다. 하라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물어보는 게 뭐? 아니 그렇게 하면은 당장 심우정이는 뭔데? 그러니까요. 예. 검사들을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게 이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렇죠. 제가 사실 어제 모 전직 검사님 몇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오래간만에 안부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전화를 했는데 잠깐만요, 선배. 안부 전화를 하면 욕 안 먹습니까, 선배? 검사들한테도 그게 궁금해요. 막 욕하고 끊을 것 같은데. 빈정거리죠. 주로. 빈정됩니까? 욕은 안 하고 빈정 깐족하죠. 그래도 대화는 해주네. 아니,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장영진 기자님께는 죄송해요 말씀 중에 만약에 욕하면은 같이 욕하실 분이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기자 입장에서는 빈정내면서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괜찮은 겁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근데 어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거고 검찰이 뭘 잘못했느냐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이 눈치를 안 보니까 문재인 기소한 거 아니냐 요 딴 소리를 하는데 참 이런 걸 보고 이제 이거
적반하장 말장난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눈치를 안 보니까 기소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검찰은 그 말은 맞습니다. 늘 국민, 시민, 민주 진보 진영,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 그리고 플러스 민주당의 눈치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본 적이 거죠.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예, 늘 저쪽 눈치만 보죠. 네. 예. 아이고. 가만히 보면서 이게 김건희하 오늘 이제 김건희의 재기수사 명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나란히 한 걸로 보면은 얘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타임라인을 잡아놓고 그렇죠. 한 거구나. 그래서 옛날에 검찰이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이 뭐냐면은 이게 밸런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민주당의 한 명을 기소하면은 국힘당이 하나 기소하는 식으로 이렇게 맞춰왔는데 이번에도 딱 그런 수법대로 가는 거나 약간 보면 물타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이해가 안 그렇게 돼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소를 해놓고 정작 자기들이 수사하고 싶은 건 따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만 주구장창 파고, 예. 그런데 아니, 마치 기계적 균형을 지킨 것처럼 시선을 돌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장윤진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전사위다. 이 헤어진 지 좀 딸과 따님과 헤어진 지 오래된 전사위다. 근데 지금 그때 그 일을 지금 몇 년이 훨씬 지나서 지금 기소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해외 언론 제가 이제 외신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노시오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출근하지 않는데 그렇게 2억을 받았다. 기간도 나오지 않고 근데 출근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인 건데 지금 무리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들었어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한 그 전주지검장 박영진 그 검사가 예전에 그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1,000만 원짜리 다이아를 1,000원에 신고한 사람입니다. 1,000만 원짜리를 1,000원에 신고한 인간이에요. 뭐 이게 실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매년 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한 것이 이번에 25년도에 이제 1,000만 원으로 다시 수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진화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예. 되게 이게 다이아몬드 반지 신고를 했는데 다이아몬드 반지 0.5캐럿이에요. 예. 이게 1,000만 원 이상 가지 않나 지금도? 언론에서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0.5. 글쎄, 그다음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보석이 없어서. 되게 이게 되게 황당하게 다이아몬드 반지 0.5캐럿 하나, 다이아몬드 반지 1.02캐럿 하나, 다이아몬드 반지 0.3캐럿 하나,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 진주 귀걸이 등 그 귀걸이 세트,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번 목걸이네요. 목걸이 0.3캐럿. 뭐 이렇게 많죠? 이거 아무리 계산해봐 쉽게 계산해도 1,000만 원 훌쩍 넘을 것 같은데요. 그걸 다 합쳐서 1,000만 원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네. 언론에 우선 다이아 하나만 놓고 봤을 때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아 하나가 모르겠어요 금액을 저는. 아니 저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 다이아몬드 반지 1.02캐럿이면 꽤 커요. 거의 좀 물방울 어떻게 다이아라 아세요? 사보신 적이 있으시구나. 아니요. 네. 기자들은 주로 취재하면서 취재 많이 해요. 정말 취재하면서 이런 게 이제 사건 보면- 사고에 있으면 경찰이 이렇게 보여줘요. 이거라고 이게 1kg짜리 하라고. 그럼 저희는 기자들은 가서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하죠. 그래요. 경찰이 보여주면서 평생 가도 이거 못 봐. 한번 보기나 봐. 만져봐도 그렇죠. 돼. 뭐 이런 거 진짜 줘요. 커요, 예. 그렇게? 기자들은 그렇게 배웁니다. 세상을. 예. 그렇게 제가 보는데 기자님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도 알아본 게 그때 벌써 20년 전, 30년 다 돼가는데 그때 1.02캐럿이면은 2,000만 원 넘었었어요. 오. 이런 진화 똑바로 하죠.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하는 계속 짓이야, 이. 축소 신고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급면이 글쎄 거의 억 가까이 될걸요.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1,000만 원에 신고를 했다면 이거는 이 개새끼네 이거 진짜. 이렇게 이거 그거 우리 공수처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아야. 어제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지금까지 검찰이 민주당 정치인들을 그래도 뇌물이나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으로 엮어서 기소했던 수법을 보면 돈을 줬다는 사람을 데려다가 증언을 연습시키든 그렇죠. 증언을 조작해서 그래도 어찌됐건 돈을 줬다. 그렇죠. 이거라도 어떻게든 법정 증언으로 하나 만들어 나와서 민주당 정치인을 기소했던 게 수법이었는데 이제 우린 그것도 안 하겠다. 그거 나중에 문제되니까 또 증언 번복하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냥 뭐라도 하나 있으면 엮어서 기소하는데 엮는 고리가 뭐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딸 다혜 씨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좀 지원을 해줬었는데
취업하고 나서부터 이제 안 줬으니까 그만큼의 금전적 그게 말이 이익이 되냐고.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처음 봅니다 진짜 기자생활 20년 만에 이런 네, 식의 기소는 이런 논리 처음 봤어요. 처음 봅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여기가 새 건물입니다, 여러분. 입주한 지 며칠 그러니까 한 달 아직 안 돼 갖고 예. 바쁩니다 이 건물이 늘 이렇게 네. 안내할 것도 많고. 예. 여기 그런 내용이 있네요. 다이아몬드가 가격에 따라 다 다르는데 가격이 좀 낮은 그 등급이 네. 낮은 것은 1,400만 원부터 그러니까 1,459만 원이니까 약 1,500만 원 정도의 도매 가격이 형성돼 있고 이게 가격이 높아지면은 같은 1캐럿인데도 그렇겠죠. 예. 3억에서 7억까지 가기도 한답니다. 예, 하여튼 뭐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뭐 다이아인데 뭐 붉은 빛을 뜬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면. 예. 뭐 비싼 건 조금에도 엄청 비싼 것들이 근데 있고. 저는 이제 기소장을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들은 얘기로는 이 기소장을 본 변호사께 들은 얘기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아는 제3자 뇌물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준 직접 뇌물이다. 그러면 이제 장인수 기자님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사위한테 생활비를 줘야 되는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거기 취업을 시켰으니까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준 뇌물이다.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까 이게? 되게 황당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게 말도 안 되는 가능합니까?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자 이렇게 되면 심우정 기소해야죠. 그렇죠. 딸 취직해서 외교부에서 줬잖아요. 그럼 심우정한테 그럼요. 준 뇌물인 거네요. 그렇죠. 심우정한테 그렇죠. 외교부 공무원들이 뇌물 바친 거죠. 검찰총장한테. 그럼요. 예, 자기네들 뭐 수사 안 받거나 여러 그러면 가지. 다시 또 몇 가지 더 뒤집어 볼 거는 그 심우정 동생도 기소가 돼야 되고 심우정 아버지 심 대표도 기소를 해야 돼요. 심우정 동생이 청와대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들어갈 때 심 대표 현직이었어요. 형집 충남지사였어요. 그러네요. 예. 다 들어가야 돼 그거. 받은 그럼요. 임금, 뭐 그럼요. 교통 지원비, 차량 지원비, 뭐 해서 싹 다 뇌물로 싹다 들어가는 거죠. 뇌물 총액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왜 이러냐? 이게 민주 진보 진영이 저는 그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는 게 얘네들이 자기네의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법인카드를 좀 부정 사용했다라고 해서 네. 차량 주유비를 사실은 그 차량을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라고 해서 검찰 수사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내부 징계 받고 끝나는 일이야. 근데 검찰이 그거를 사건화해서 가져와서 언론에 빵 브리핑을 하면 사람들이 어찌됐건 부도덕하기 때문에 네.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검찰이 뭘 갖고 장난치느냐? 이 잣대를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이나 혹은 언론인들 조지고 싶으면 장용진 기자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한테만 이걸 들이댄다는 거죠. 네. 일종의 복수예요. 일종의 복수나 정치적인 공세의 일환으로 쓴다는 거죠. 저희를 털고 싶은데 민주 진보 진영을 털고 싶은데 딱 떨어지는 범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장시켜 온 겁니다.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자신네들의 그러니까 범죄의 영역을 확장해 온 거예요. 근데 그 확장된 범죄의 영역에 국민의힘 자신들이 보호하고 싶은 뭐 사람들 검사 뭐 자기네들과 친한 판사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갑니다. 늘 여기에 민주당만 걸리는 거죠. 말 그대로 심우정 기소하겠습니까? 검찰총장 떨어져도 딸 특혜 취직한 걸로 뇌물죄를 들여다 보겠냐고요, 이게. 그 뇌물죄 이렇게 걸기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그 코바나 콘텐츠 하면서 그 전시회하면서 받던 후원금들 다 뇌물이에요. 100% 다 뇌물이죠. 그거 안 걸릴 수가 없어. 그건 더 정확해요. 이게 그거야말로 딱 떨어지는 사실 딱 뇌물입니다. 떨어지는 네. 지금도 딱 떨어진 뇌물인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건을 좀 짚어봐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부모 자식은요 재산이 별개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받은 무언가를 부모의 그 범죄로 치부하기가 그러니까요. 어려워요. 네.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맞습니다. 네.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은 부부는 또 별산이에요. 즉 문 대통령의 자식은 문다혜 씨지 그 서모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서모 씨한테 간 돈을 가지고 서모 씨가 취직한 것을 가지고 그걸 문다혜의 것으로 문다혜에서 다시 문재인 것으로 이렇게 두 단계를 건너뛴 거예요. 이건 법리적으로는 되게 황당한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사위가 지금 현재 사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이 무슨 짓까지 했느냐. 이 전 사위 서모 씨 어머니, 그러니까 옛날 그 사돈을 찾아가요. 전주에서 목욕탕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 목욕탕에 검사 2명이 죽치고 앉아가지고 계속 뭐라고 질문을 해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옛날 사돈인데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라고 제발 좀. 그런데 그쪽 어르신이 화를 내면서 내쫓았다 그러고 감히 어디서 와서 이런 짓 하느냐고 그 정도를 해가지고 지금 요거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잘 화나네요. 아시겠지만 그냥 수법입니다.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거를 이러는. 수사 목적도 있지만 압박하는 겁니다. 예, 이게 사람이 언제 흔들리느냐. 나를 터는 것 같고 잘 안 흔들립니다. 대가 센 사람들은 내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돈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렇죠. 어렵잖아요. 이 관계가 그럼요. 네. 나 때문에 내 친인척들 사돈 이런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 불려다니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잘 못 견딥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제일 미안하기도 예. 하죠. 그래서 검사들이 꼭 여기를 공격합니다. 그거네요. 두 분의 이제 말씀 듣고 있으면은 검찰의 수법은 여전히 쓰레기 같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털어서 나온 것은 사위가 한 2년 정도, 약 2년 정도 일했던 그 월급 정도인 것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털어서 나온 게 이것뿐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하고 털어고 압력을 넣으려고 해도 미미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전 제일 좀 짜증나는 게 그 기자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이제 검찰이 되게 좀 야비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어떤 기자가 거기서 검사들한테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끌고 내느냐고. 그러니까 이인규 하고 홍만표가 그 당시에 어쩔 줄을 몰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도 문다혜 씨가 뭐 외국 나가기 전에 그 학교를 알아봤다. 그것도 기소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건 봐줬다라고 하면은 보통의 기자들 같은 바로 야단을 치는 게 맞아.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김건희 그 방탄차 타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는 맞느냐고. 왜 그런 건 기소 안 하느냐고. 해군 함정도 탔잖아요. 아니 당장 진짜 심우정 어떻게 할 겁니까? 심우정 딸 이거는 수사해야죠. 이거 특혜가 너무 명백한데 근데 이런 거는 안 하면서 이런 건 다 덮으면서 진짜 저는 그러니까 이 검찰의 지금까지 쌓아온 악행들이 이 문재인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사위를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사위를 기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다른 모든 사건에 똑같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서 수사하고 기소해 왔다라면.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정치 보복 행위입니다. 그냥 칼 들고 정치하는 겁니다.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아주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문재인 공격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딸, 사위의 가족들까지 찾아가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조폭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 대한민국 검찰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검찰의 그 행태, 그 바뀌지 않는 마음. 지금 정권이 넘어가는 와중에도 장영진 선배 기자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반드시 쓴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와중에도 계속 자기들은 이 와중에도 더 얘들 이런 거야 아마 정권 바뀌기 전에 우리가 한번 마지막을 밟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검사들은 자기네들이 이래야지 산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지금 눈치를 보고 우리가 수그리면 계속 이렇게 된다. 우리는 이래야지 민주당이 또 역시 우리를 무서워하고 우리를 잘 못 건드리고 결국은 포기할 거다. 이래야지 우리를 달래러 올 거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놓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권력자들이 늘 이러거든요.